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이 어제 너무 아침에 제 출근할 때 아주 살벌한 추위였는데 오후에들이 좀 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날이 좀 춥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사만사온 기온이 나타나는데 좀 춥더라도 겨울은 좀 추워야죠. 그렇게 해야 장사하시는 분도 좀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따뜻하게 좀 지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 좀 거슬리는 분들 겨울은 좀 약간 추워야죠. 춥고 또 이 겨울이 지나가면 또 따뜻한 봄이 오고 이런 또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또 우리 몸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겨울일수록 좀 많이 운동하고 걷고 건강에 좀 주의하고 자기 몸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던데 건강에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식만 좋으면 모든 게 다 건강해지죠. 주가만 오르면 어제는 좀 오르긴 했는데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딱 핀트가 안 맞으면 계속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요즘 장세인데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요즘 장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콧바뜨리지 말고 또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자기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보죠. 속이 뻔히 보이는 관세전쟁. 이제는 속이 뻔히 보였죠. 얘가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얻어낼 것을 위한 정치적 협상의 도구구나.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고 좀 안전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본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그 불확실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가는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지금 2차 관세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1차 이제 끝이 나는 종식되어 가는데 3차는 뭐냐? 이제는 스피시픽하게 이제 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누구는 무역 전쟁,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국가를 스피시픽하게 때릴 가능성. 이 가능성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된 거죠.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화가 빨리 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트럼프 봐라 내가 관세로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냐 이런 게 강했는데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최근 4년 트럼프 집권 이후 이제 8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의 등치가 커지고 맵집이 커지고 뭔가 내수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인 건 아닌 것 같다. 또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바로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닌가. 결국 트럼프의 핵심은 중국을 무릎 꿇리는 모습이 자기의 핵심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실적 장세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실적 장세. 오늘 팔란티아가 시장에 어제 이제 종가 위에 실적 발표하면서 27%까지 올랐다 23, 4%에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엔비디아, 올해는 팔란티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란티아 $200까지 간다라고 여러 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꾸준히 밀고 있는 게 브로드컴, 팔란티아, 브로드컴 $500, 팔란티아 $200. 자, 이제는 단기 매매밖에 없는 거죠. 네, 먹으면 바로 팔고 또 기다리고 바닥에 있는 거 사고. 어제 이제 조선하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데 한번 또 순환에 돌고 올라오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 바닥에 있는 K 화장품, K 푸드, 엔터 이런 것들 또 줍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순환에서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런 전략에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얽혀있는 관세 이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가닥을 찾아서 올라오는 시장. 우리는 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익 실현 하루지만 또 이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초단기로 또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생각을 안고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한번 보면 다우는 플러스 0.36, 나스닥 플러스 1.24, S&P 500 플러스 0.64. 나스닥이 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이제 중국이 이 상해 본토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수요일부터 4일까지가 아마 그 친구들 축제이고, 네,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땠느냐? 미국 증시 대형 테크주 반등에 나스닥 다우가 상승했다. 당연히죠. 네,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운을 시켰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마약성 진통제 페타닐 통제를 중심으로 한 미중 합의가 일단 무산되면서 미국은 이날 0시일기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매겼다. 관세는 누가 낸다고 그랬죠? 수입업자가 낸다고 그랬죠? 네, 미국의 수입업자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에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핵심 단어는 관세 정쟁이 일단락됐다. 관세의 속살이, 미국의 속살이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쫄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EU가 남아있는데 EU는 좀 천천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방국이고 다 때릴 필요는 없다. EU, 한국, 대만,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인도는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가 이제 서로 대화 정상회담이 잡혀 있더라고요. 1번, 인도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항상 우리가 3번, 4번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이 일단락됐다. 네, 중국과는 치고받고 하고 협상을 가겠죠. 중국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밀리진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을 꿀려야 트럼프의 체면이 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좀 질질 끌고 우리 시간을 좀 잡아줘야 되죠. 우리는 이제 뭐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또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야 미국과 뭐 협상을 할 것 같은데 방위비 좀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방위비 좀 올려주고 일갈로 퉁퉁 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중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살짝 고장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미국 노동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지난 12월 들어서 예상을 밑돌았다. 이쪽 구인 절투보고서가 나왔는데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전월 대비 55만 6천 건이 감소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구인은 이 노동인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시장에서 살짝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지표를 보면 트럼프도 생각은 바로 뭔가를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인 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800만 건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인 건수 감소는 구직자들이 이전보다 직장을 더 구하기 힘들다는 의미죠.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9월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노동시장의 급속한 악화에 우려를 키우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오늘 시장의 핵심은 팔란티어죠. 25년은 팔란티어에다 24년은 엔비디아 해, 그렇죠. 23년은 테슬라 해, 올해는 팔란티어다. 이날 인공지능 반상조 팔란티어 주가는 전장 대비 27%나 급등한 106.9달러까지 오르며 지난달 30일 수립한 역대 최고가 85.2달러를 이 거래일 만에 갱신을 했죠. 지난 S&P 500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팔란티어는 전날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매출이 30%나 이상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주는 그러한 아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팔란티어 목표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죠. 저의 목표가는 200달러이다. 두 번째로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는 이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고 주당 EPS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쟁사 머크앤컴퍼니는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의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주력 의약품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하죠. 백신의 매출 감소가 실마리를 안겨지며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알테오젠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전체 시총의 0.89%를 아주 작았다. 그런데 유상증자가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할증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 그만큼 미래 먹거리를 장착하고 부담도 적고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DS그룹이 DS증권 이쪽에서 돈을 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DS 자사운용 팔란티어 결제 대응업체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대응 페이팔은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돈 실적과 함께 $150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 참 무섭네요. 일단 매출이 안 나오면 하락, 가이던스 안 좋아도 하락, 또 뭐가 안 좋아도 하락.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게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4분기 사용자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핵심은 팔란티와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구인 이직 건수 760만 건. 노동시장이 약화됐다.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죠. 팔란티어 주가 $100 돌파. 트럼프 대중 10% 관세가 발효가 됐죠.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할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이란 제재 강화, 행정명령 서명했다. 핵무기 보유는 불가하다. 모디 인도 총리 13일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회담을 앞두고 1조 5천억 무기를 주는 거로 선물을 했다는 거죠. 메타 AI 위험성 평가 기준 확립, 오픈소스 안정성 검토. 올해 또 가장 또 수혜주가 메타죠. 메타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팔란티어와 메타는 강력히 좀 매수를 추천하는 바이다. 그래서 팔란티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란티어로 지속적으로 $100 이하에서는 사고 메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메타 강력 추천합니다. 혼다, 닛산차 자회사화 검토. 통합협상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차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미래의 대비를 좀 뭐라 할까 정확히 하지 않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나락으로 하죠. 독삼사 나락으로 가고 일본 차 나락으로 가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현대차는 정말로 나름대로 멋진 회사인데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다. 하지만 그 저평가는 오래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전기차에는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득은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낙응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은 올라가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우리 현대차는 30만 원 정도는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운 자동차죠.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0.99% 하락. 달러가 소폭 약세로 전환선 107.79. 원달러는 1452.41원 0.42% 강세로 전환을 했네요. 엔달러도 154.27엔 살짝 강세.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28, 4.7bp 하락. 오늘 금리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네요. 10년짜리 4.514, 2.9bp. 이렇게 금리 하락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섹터?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알테오젠, 리가캠은 추가로 상승한다. 알테오젠은 50만원까지 봐라. 리가캠은 15만원이 목표이다. ABL바이오 5만원. 뭐 이런 쪽으로 목표 가격을 확실히 정하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 가장 좋은 게 전력기기 LS 일렉트릭하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두 개를 추천했는데 전력기기는 살짝 마탱가리가 가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알테오젠은 벌써 38만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WTI도 마이너스 0.45% 하락 72.83달러. 금은 여전히 다시 좋네. 0.59% 상승해서 2,873달러.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금 가격은 오른다. 브로드컴 1.29% 상승 220달러. 좀 아깝네요. 우리 브로드컴. 딥시크에 한 방 얻어맞았는데 일단 250달러가 회복이 목표죠. 220달러 정도면 사야 되죠. 사서 500달러까지 가봅시다. 테슬라 1.38% 상승 388달러. 사야 될 영역이죠. 400달러 이하에서는 테슬라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500달러까지 대꼬받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1년에 2번 테슬라 먹으면 50% 먹는다 그랬죠.
테슬라 강력 매수 영역이다. 팔란티어 23% 103달러, 목표는 200달러, 아이온큐 1% 상승, 니게티 0.93% 상승. 네, 조비 에비에이션 0.5% 하락이네요. 네, 드론이 잘 가다가 살짝 더 멈춰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해야 되죠. 네, 엔비디아는 당연히 박스권 트레이딩이죠. 지금은 사야 되죠. 사서 140달러에 팔면 30% 먹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바닥이다. 사자. 대신 박스권으로 보고 140달러까지 보자. 사야 됩니다. 애플 1.99% 상승 232달러, ARM 4.69. 오늘은 AI 하드웨어 쪽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AMD 3.96% 상승, 울타비티 0.48% 상승, 인라인이 1.89, 제약바이오가 야금야금 올라온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8% 상승, TSMC 2.34. 비트코인은 빠졌네요. 네, 98,248달러. 뭔가 비트코인에 금인 크랙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네요. 다시 이제 미국이 북부 펀드를 만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집어넣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크랙이 생겼다. 여기에 이제 빌 게이츠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진 않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딥시크, 달러 강세 뭐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에 여러 이야기가 난무할 때 특히 트럼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적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더라. 그렇죠? 지난 10년간 각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중 중국, 러시아, 터키, 폴란드, 인도 등 상위 5개국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차이나, 러시아, 터키, 폴란드, 인도 이 5개 국가가 최근 10년간 금을 많이 샀는데 최근 5년간으로 좁혀보면 상위 5개국의 비중이 축소되죠. 네, 대신 다른 나라, others, 다른 나라에서 금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 싱가폴, 헝가리, 카타르 등이 금 보유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금 시장에도 국가별 변동성이 좀 있네요. 전략 자산으로 금 보유량이 기조적으로 늘어나고 또 주얼리 등의 시장이 좋아지면서 금 시세가 금이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죠. 이 같은 수요 증가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근래의 금값에 대한 낙관전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요 투자처로 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가 혹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 그 다음에 트럼프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국 부자들이 뭔가 불안할 때는 금을 가는 거죠. 네, 금은 주얼리로 33%, 테크놀로지, 네, 반도체 같은 데도 사용되죠. 7%, 투자의 40%, 다음 센트 중앙은행 20%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네요. 주얼리, 중앙은행,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진 않네요. 일반적으로 금값은 달러가 약하고 미 국채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오르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지만 같은 조건 하에서 금값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진 않다. 달러가 약세이고 미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도 금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금값은 지난 10년간 장기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달러 금리 두 가지 변수 외에 동력이 작동한 것이며 앞서 언급한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금보유량 확대가 중요한 금값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가세를 한 거죠.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탈달러 움직임과 금매입 기조가 지속되고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으로 연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약달러 기대가 회복되면 금값 강세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금값을 예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3,000달러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앞에서도 계속 미국이 캐나다와 다음 멕시코로 무릎을 꿇렸지만 중국은 아직 무릎을 못 꿇렸는데 대중국 관세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무역 공세 재현 가능성에 대비를 해온 중국의 모습이 있는 거죠. 미국이 관세 이익으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거죠. 중국의 전체 수출 대비 대미국 수출은 2018년 19%에서 2024년 14%로 하락을 했다.
중국의 전체 국가 수출 중에서 미국이 14%로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물론 규모는 무척 크지만 동시에 EU,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내렸다. 그렇군요. 대신 아시아, 일본을 제외하고 동유럽 및 러시아권 그리고 중남미 등으로 수출 비중을 확대했다.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중국은 친미 동맹권 이해로 세력 확장 노력을 전개해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수도 과거보다 더 커진 만큼 미국의 무역 공세 재현 시 예전보다는 높은 감내력을 보일 것으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부 들어줌으로써 무역 공세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미국의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미국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의 수출은 친미 동맹권에서 그 이해 지역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재팬, EU, 카나다는 줄이고 반대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과 유럽을 제외한 유럽권, 동유럽이죠. 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오고 있다. 그다음 중국의 대미국 에너지 의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이고 석유인데 좀 낮아졌죠. 네. 물론 이제 천연가스는 좀 의도적으로 사주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낮아졌다. 나름대로 중국이 맷집을 그나마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행이라고 했죠. 둘이 그냥 질질 끓이면서 시간이 오래 가야 한국이나 이런 나라를 두들겨 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중국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중국이 올 한 5, 6월까지 좀 시간을 끌어주고 우리가 신정부가 나설 때까지 좀 끌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하드웨어 시장이었죠. 이제는 미국 증시도 약간의 리밸런싱 기류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 가장 큰 그 기조는 미국 주식이 비싸더라. 미국 주식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 비싼 미국보다는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2월 중순 이후 미국 증시 추가 강세가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1월 이후로 서유럽 중심으로 난 US 증시 반등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와 격차를 좀 축소하는 모습. 대표적으로 한국이죠.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며 이에 따라 관련 AI 기업들의 성장 지속성 이슈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딥시크 이슈에 대한 엔비디아 등 주가 급락세도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중심에서 난 US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한편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메타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AI 생태계 성장을 의심할 단계가 아닐 것이나 성장 양상이나 이런 구도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딥시크와 같은 기업이 4,000개나 있다는 거죠. 네, 중국 쪽. 그래서 그렇다고 시장이 중국 쪽의 주식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뭔가 비용을 줄이면서 해볼 수 있는 기업, 메타 같은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엔비디아나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든 기업들이 좀 약해지는 그러한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확실히 나타난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계열 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크리티컬 포인트에 지금 위치해 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딥시크의 아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진보된 모델에서 성능 수준, 응용력과 확장성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충격을 준 거죠. 이는 AI 생태계가 더 탄력적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동안 포기하고 있던 기업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들이 막 치워나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비싼 AI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이제 향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엔비디아의 펀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나왔으나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을 한 상태이다. 결국 향후와 우려가 더 커진다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며 밸류에이션이 다른 반도체 기업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황색이 이제 우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수준까지 왔죠. 여기서 뭔가 충격이 한 번 더 온다면 기존의 반도체 기업들의 낮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박스권으로 보고 110달러 쪽에 오면 사서 140달러까지 왕복 달리기 1년에 2번만 해라. 엔비디아를 버리고 팔란티아나 메타 플랫폼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볼 수 있네요. 결론 한번 봅시다. 힘을 합쳤던 관세 폭풍이 일시적이나 1차를 마감하고 제2라운드를 준비하는 휴식기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은 관세의 피해주와 수혜주 찾기가 일단 끝나고 실적 장세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충격도 이제 어느 정도 한물 간 거죠. 또 다른 시장은 모멘텀과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장세가 과거와 달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2월 한 달 내내 시장을 지배할 주요 요소는 실적이다. 보편 관세 이후 당연히 미국 신정부는 특별 관세, 즉 나라별로 뭔가 독특한 것을 두들겨 펼 가능성이 있고 무역 협정을 조정하거나 IR법, 칩스법 등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미국에 좀 불리한 법 개정이 나설 것이다. 여기에 이제 피해주와 수혜주가 또 생길 것이죠. 네. 늘 1차로 선반영이 되고 실행했을 때 2차로 선반영해서 두들겨 맞고 논리적인 분석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이 사이클이 와 있는데 지금 관세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이제 논리적 분석이 작동하면서 미국에 과연 유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정상 상태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로봇주주들, 삼성의 노범자면 여기에 그동안 잠시 쉬었던 조선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반등에 동참 중이고 연초에 상승을 이어가던 AI 소프트 기업이 잠시 쉬어갈 공산이 커서 서로 스위칭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조선 등은 이미 충분히 시세를 뽑고 있는 섹터로서 추가 상승 시마다 추격보다는 이익 실현을 해라. 네. 저는 이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신의 목표 가격을 정하고 또다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상승이 나타난 제약바이오 방사는 맷집이 과연 있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팔아라. 이익 실현을 해라. 결국 현재 시장은 단타 매매죠. 단타 매매. 그래서 노봇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 축으로 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화장품, K푸드, 엔터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 봄 되면은 또 이들의 실적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은 쫓아가서 이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또 바닥에 있는 걸 사서 기다리고 이러한 순환매적인 투자 전략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1월 차이신 서비스 PMI 지수 중국, 호주는 12월 PPI, 미국 1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 12월 무역수지, 1월 ISM 서비스 발표지수가 있네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저희 카페에 오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유료 카페니까 주위 분들 좀 많이 좀 조언 좀 해주시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카페는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은 춥지만 어제도 반등을 했고 오늘도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주식이 반등을 해야 되죠. 내가 가진 주식. 그래서 단타로 해라. 목표는 항상 15% 정도. 신규 진입하면 15%. 기존 것들은 먹었으면 거기서 플러스 10% 정도면 팔고 반 팔고 또 바닥에 있는 것들 사고 이렇게 순환매로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날씨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